오후 들어 급격히 바뀌고 있는 시장 탈탈 털어보는 종목 수사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유스탁 유창희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두 분의 지난 종목 수익률부터 검거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요, 미래에셋증권 주셨었고요. 무려 272%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목표가는 시원하게 넘어섰는데 지금도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미래에셋증권 내리지 말라고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내리면 미래에 둘밖에 안 됩니다. 아, 애를 셋을 알겠습니다. 네, 저출산 시대에 네. 애셋은 기본이죠. 네.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분위기는 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그냥 꺾이고 이제 차익 매물 나오면서 부정적으로 가겠냐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그래도 증권주에서는 분위기가 지금도 보면 오늘도 그렇죠. 외국인들이 뭐 5조 이상 파는데 이게 기회다 그래서 5조 이상 매수하는 우리 용감한 개인 투자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이런 네.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 계좌를 어디로 주식을 산다 그러면 뭘로 삽니까? 뭐 무슨 증권사를 통해서 사게 되죠. 그런 복잡한 시스템을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럼요. 그 메커니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당연히 증권주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쪽들이고 우리 미래에셋증권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실적도 잘 나왔는데 그냥 6,300억 정도로 주주가치 환원을 하겠다. 매차사주 매입한 거 소각하고 배당 더 주고 그리고 계속 돈 벌면 이쪽에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높다 보니까 결국은 그만큼의 흐름들이 EPS를 또 끌어올리는 효과가 가져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물론 많이 올랐고 증권주 중에서도 가장 비싼 종목으로 압니다. 네. 하지만 비싼 게 더 갑니다. 싼 게 비지 비싼 게 더 좋은 걸로. 요즘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렇게 강한 종목이 더 강하죠. 네, 강한 종목, 섹터 대장주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그 대형주 이런 것들이 현대차가 이 가격일지 몰랐어요. 와 무슨 뭐 7% 올라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다음엔 그러니까 7자니까 그냥 또 10자까지도 보자. 10만 원 또 가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10만 원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김민수 대표님 종목 확인해봤고요.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현대건설 주셨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금 내릴 때 아니라고 막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장중에 17만 6,900원까지 터치를 했어요. 네. 67% 수익 나고 있는데 100% 수익 혹시 될까요? 가능하죠. 오. 근데 뭐 오늘 왜 윗꼬리가 나왔는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충분히 뭐 저는 20만 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 드렸을 때 이후에 추가 급등을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원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계속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또 부동산 공급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부동산 공급 확대되면 우리나라 한 4개 건설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대, 삼성, GS, 그다음에 대우를 넣어야 될지 말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우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현대건설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요. 충분히 더 갈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주셨고요. 20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시죠. 자, 이렇게 두 분의 지난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3가지 구역 함께 둘러보시죠. 저희가 가장 먼저 둘러볼 구역 바로 방산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분위기 좋죠. 두 분의 종목 선택도 확인해 보면요. 두 분께선 LIG 넥스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주셨습니다. LIG 넥스원 주가 한 차례 크게 휘청였는데 어느덧 거진다 만회를 해낸 것 같아요, 대표님. 네, 휘청일 때는 항상 네. 기회라고 대형주들은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오늘은 반도체가 흔들려도 나머지 섹터들이 다 바톤 터치해서 형님 쉬고 내가 갈게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종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LIG 넥스원도 그런 과정 쪽에서 물론 아침에 시작이 조금 좀 비싸게 시작하다 보니까 약간 눌리는 모습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은 좀 살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봄날입니다. 네. 가격에 놀라서 기침이 나오셨나 봐요. 네, 그런 거 정도에 놀라지는 않습니다만. 네, 근데
그런 쪽에서 4분기 말씀하셨듯이 실적이 생각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부진한 실적을 가지고 약간 좀 주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적은 뭐 일회성 정도가 좀 많다 보니까 그 외에 뭐 수주가 꺾였느냐? 아닙니다. 실적은 지연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주 잔고가 26조까지 갖고 있다. 그러면 뭐 큰 이상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연된 실적 다시 반영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천궁2 같은 쪽들이 지금 중독에서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이제 비서실장께서 가셔서 3번 방문 띵동띵동띵동 3번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죠. 네. 그런 쪽에서 한 650억 달러 중에서 300억 달러 좀 넘게는 350억 달러는 이제 방산 쪽에서 뭔가 성과를 같이 내겠다라는 입장으로 보다 보니까 그러면 아랍에미리트를 거점으로 삼아서 중동 쪽으로 방산 세일즈가 나간다. 그러면 기대감이 좀 높다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나 기존에 보였던 아랍에미리트 쪽들도 수주원의 대규모 계약들이 좀 이어졌었던 부분들이고,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서 일단 지금은 거의 뭐 이제 전투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가서 군인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네. 미사일로 또 이제 방어하고 미사일로 공격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갖춰놔야 그다음에 미사일로 공격한 다음에 나머지 지상군이 가는 그런 구조라고 하게 되면 이런 미사일 시스템들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수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중동 쪽에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또 우주항공 관련된 쪽에서도 같이 모멘텀을 갖고 있고 로봇 쪽들도 LIG 덱스원 하면은 그 유령 로봇 고스트 로보틱스. 네. 이제는 그냥 바로 받으시네요. 네, 그래서 그런 쪽들도 어느 정도 모멘텀을 갖고 있다. 물론 고스트 로보틱스가 흑자 전환하는 게 조금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확인되고 있고 거기다가 다음으로 그러니까 IPO는 생각보다 조금 더 늦을 것 같더라고요. 네, 흑자 전환을 해야 그다음에 IPO가 정상적으로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보다는 좀 늦었다고 하더라도 현대차만 로봇 보스턴 다이맥스 있냐? 나도 유령 로봇 갖고 있다. 네. 이쪽에서 같이 변화가 나오게 되면 모멘텀을 좀 이어갈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는 지난번 한번 출렁임이 나왔지만 직전 고점보다 지난번에 작년에 여름 때 갔던 고점들 한 65만 원대 정도까지도 보고 이제 서서히 하나씩 접수하고 점령하고 다음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목표가 65만 원대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6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중동 지역의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요. 로봇이라든지 우주항공 관련된 모멘텀도 충분합니다. 목표가는 65만 원, 손절가는 46만 원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한국항공우주 주셨네요. 두 분께서 다 방산 쪽에서 대형주로 택해 주셨네요. 네, 뭐 지금은 대형주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작은 종목보다는 실적 나오고 하는 기업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죠. 네. 뭐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많은 회사입니다. 근데 수주 잔고만 많은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올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실적 발표할 때마다 최고 매출을 갱신하고 있다는 부분들 우리가 주목해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수주 예상 또 신규 수주도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수주의 어떤 전망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늘어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MOUT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배로 설명해 드린다면 배가 항공모함이 갈 때 항공모함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항공모함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항공모함을 보호하는 배들이 수십 척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단이라 그러죠. 그러한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항공모함을 한 대 산다고 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다. 그래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제는 전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즘에 드론 전쟁 막 이런 게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전투기 한 대가 뜰 때 전투기만 뜨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드론이 같이 뜬다는 거죠. 그 드론으로 같이 작전을 수행하는데 이게 이제 AI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한국항공우주가 상당히 기술력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한국항공우주의 미래 먹거리를 제공할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 발사체죠. 뭐 스페이스X 뭐 하면서 민간 우주 시장이 크게 확대될 거로 전망이 되고 있고 정부도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의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발사대 기술을 갖고 있는 게 한국항공우주거든요. 충분히 앞으로 우주 시장이 확대된다라면 한국항공우주의 어떤 매출도 같이 동반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아직 발표가 안 나오고 있지만 미국이 이제 고등훈련기를 이제 한국우주가 입찰을 했는데 상당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한 25만 원까지 어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요. 17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조정이 나와도 뭐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도 수주잔고 잘 쌓아뒀고요. 마찬가지로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17만 원 잡아드립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구역 방산이었고요. 두 번째 구역으로 이어가시죠. 다음 구역은 바로 전력원전입니다. 자, 그 안에서 두 분의 종목 선택 열어보면요. 효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택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효성중공업 네. 엄청 비싸잖아요. 네. 쉽게 손이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쉽게 손이 안 나가도 세상에는 소중한 게 많죠. 저한테는 효중한 게 있습니다. 아, 효중한 효성중공업. 그렇습니다. 아, 네. 예.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비싸도 아까 말씀드렸죠. 싼 게 예. 네. 비싸지만 비싼 게 더 갈 수 있는 이제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보통 그렇죠. 뭐 100만 원대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 몇 주나 산다고라고 하시는데 네. 몇 주 산 게 막 2배씩 가고 막 3배씩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모멘텀만 살아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것보다 괜히 좀 너저분한 거 사는 것보다 네. 좋은 종목 하나 딱 사서 이거 또 다음 레벨 가보게 되면 혹시나 또 압니까? 또 액면 분할 시켜줘서 또 빠르게 거래될 수 있겠다 그러면 그것도 좋은 상황이겠죠. 네. 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효성중공업을 볼 때 뭐 전력설비 초과압 변압기 쪽에 대한 모멘텀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게 신규 수주가 작년에 한 2조 들어갔고요. 그러면 잔고가 한 12조 가까이가 12조가 조금 못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물론 효성중공업 쪽의 절반은 건설 부문이고 또 절반은 이 지금 변압기 관련된 중공업 부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벌써 예전에는 건설 쪽이 크게 좌우를 했는데 이쪽이 하도 커지다 보니까 건설 비중들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건설 쪽은 그냥 그렇고 중공업만 본다고 건설주도 요즘 잘 가는데요. 네, 그러면 다 좋네요. 다 좋네요. 예.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던 현대건설도 있고 네. 효성중공업 뭐 건설 부문 이런 것도 있게 되면은 뭐 근데 원자력은 안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자력은 안 하지만 원자력을 짓는다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기서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그 연결하는 변압기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초고압 변압기 쪽은 당연히 기대가 높다는 쪽으로 보고 유럽, 중동, 남아공 이런 쪽에 초고압 변압기 쪽을 GIS라고 하는 개폐기와 함께 같이 또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게다가 미국 쪽의 모멘텀을 보게 되면 최대 송전망 운영사에 초고압 전력기기 패키지를 공급한 게 이제 2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이게 성과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주축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도 지금 전력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전력 우리도 부족한데 데이터 센터들 니들이 우리 거 쓰지 마라. 니들은 필요하면은 갖다가 직접 조달해서 써라. 그러면은 아이고 알겠습니다. 막이너지 관련돼서 뭐 SMR이고 뭐든 그 SOFC건 만들고 나오면 그러면 또 변압기도 같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네. 되면 그거 내 거 이런 쪽으로 보시면서 미국의 멤피스에 최대 공장이 하나 큰 게 있습니다. 그게 초고압 변압기 관련된 공장인데 생산 능력을 50% 확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호시절에 증설을 한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는 2028년부터 이제 수주받은 부분들을 거기서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관세 없고요. 네. 거기다가 계속 또 호황인 부분이 연장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실적은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더 좋아진 걸 땡겨온다. 그러면 주가는 더 갈 수가 있겠죠. 그런 네. 관점으로 보는데 그런 쪽에서 나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공장 갖고 있는 회사야라고 하게 되면 뭐 이 정도는 좀 조정받게 되면 사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0만 원 다 왔습니다. 아이고 월봉 보게 되면 뭐 시원시원하네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정말. 이제 삼성전자는 뭐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따라가자 기다려 효중이 간다라는 네. 쪽에서 약간 조정 나오게 되면 계속 보고 아마 이 정도가 끝이 아닐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400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셔도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손절가는 230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상당히 시원합니다. 400만 원 설정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30만 원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효성중공업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말 요즘 시장에서 흐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 장에서 11만 원도 터치를 했더라고요. 네. 10만 원은 이제 잘 안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아까 효성중공업 300만 원 말씀하셨는데 목표가 400만 원. 300만 원까지 오기 전에 10만 원도 갔었습니다. 네.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무슨 그렇다고 300만 원 간다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10만 원을 넘었다는 뜻은 새로운 주가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1,000원, 그러니까 10,000원 이하의 종목이 10,000원 넘기기가 쉽지가 않고 네. 또 한 몇만 원 하던 주가가 10만 원 넘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어렵죠. 네. 근데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10만 원을 넘기기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좀 고생을 좀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펙에서 사실 그때는 오를 이유는 아니었는데 핵잠수함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맞습니다.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이거 아니잖아 하면서 주가가 빠졌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다시 또 강하게 좀 상승을 해주면서 11만 원대까지 지금 거의 오늘 아침에는 터치를 좀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전이 이제는 이제 예전에는 그냥 원전밖에 없다. 원전 얘기만 계속 했다라면 지금은 이제 이게 실체가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정부가 바뀌게 되면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제일 큽니다. 네. 어떤 정부는 친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가 있고 또 어떤 정부는 과거 에너지 방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럽은 여전히 친환경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다 뻥이다. 환경오염 이런 거 다 거짓말이다 하면서 오히려 화력 발전이라든 이런 걸 더 늘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권이 바뀔 때 그게 가장 큰 리스크인데 어쨌든 이제 이번에 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이 된 다음에 원전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원전을 짓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SMR 관련된 것도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고 그래서 어떤 국내 정책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죠. 유럽 탈원전 다 폐기를 하고 이제 원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죠. 영국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아마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수주전이 이제 올 하반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아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지만 100기를 짓겠다 어쩌겠다 뭐 말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지을지는. 하지만 일본에서 첫 번째 투자하는 돈 대미 투자의 첫 번째는 에너지라고 말했잖아요. 이 에너지가 원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원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조선 쪽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회사의 지금의 핵심적인 매출은 가스터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스터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스터빈의 수준이 아닙니다. 네. 건물 그 몇 층짜리의 건물 크기 정도가 될 정도로 큰 가스터빈이고 이게 이제 엄청난 매출을 보여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아직은 전 주가에 좀 반영되진 않았다 생각하고 있고 거기다가 뭐 태양광, 풍력, 태양광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풍력 이런 것들 감안하면 지금 주가는 그렇게 비싸진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두산에너빌리티 일단 15만 원, 10만 원 돌파하면 15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9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조정이 나와도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됐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원자력으로 향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목표가 15만 원 설정드리고요. 손절가 9만 원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구역 둘러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구역은 어디일지도 바로 체크해 보시죠. 바이오네요. 바이오 안에서 두 분의 종목 선택은요. 바로 리브스메드 그리고 큐로셀입니다. 제가 리브스메드 익숙치가 않아서 검색을 해보니까 작년 12월에 상장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리메 네, 줄임말로 하시죠? 네, 효중에 이어서 리메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 회사가 이제 복광경 로봇이라고 얘기하는데 로봇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게 되면 네. 이렇게 길쭉하게 돼서 이제 관절을 몇 번 꺾는 로봇 좀 관절 꺾기 이렇게 예. 최소 침습을 하는 수술용 복강경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이름은 뭐 아티센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로봇 같은 경우는 복강경 쪽의 강자는 미국의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보다는 다 좋아요. 좋은데 너무 비싸요. 그리고 또 숙련된 장인이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데 네. 그보단 떨어져도 기구다 보니까 그거에 걸맞는 수준까지는 올라오는데 가격이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시장에 침투하기가 좋다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장비나 소모품 뭐 단가 모두 다 낮다 보니까 강점이 높아서 점점 더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미국, 독일 쪽에 법인 설립이 됐고 그러니까 유럽 이제 본격적인 진출하겠다라는 쪽이고 추가적으로 국가 유통망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세일즈했더니 그거만큼 로봇만큼의 좋은 성과 나온다 그러면 일단 이거 하고 그다음에 잘 나가면 다음에 로봇을 하든 말든지 이렇게 나가는 구조겠죠. 그런 네. 쪽에서 2021년부터 4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72%입니다. 뭐 물론 요만큼 시작했다가 네.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커지는 건 있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성장을 한다는 얘기로 봤을 때는 장사 잘하고 있구나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작년 매출도 전년 대비해서는 2배 이상 늘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한 500억대 넘어가고 올해도 한 600억대 중반 700억대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레버리지 효과,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흑자 전환돼서 기대감 좀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오는 추세 그대로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주가 많이 올랐어도 한 13만 원대 정도까지는 목표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네. 8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72%라고 합니다. 매출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 회사 되겠고요. 목표가 13만 원 그리고 손절가 8만 원 설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기업입니다.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바로 큐로셀 주셨는데요.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워낙 바이오 기업이 공부가 또 중요하다 보니까 큐로셀 또한 쉽지 않더라고요. 네. 세포 치료제 관련 종목이라고 제가 또 찾아봤어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바이오 얘기 끝낼 때마다 네. 나도 모르는 걸 뭘 설명하고 있나라고 아유, 할 맞아요. 때가 간혹 있는데 네네. 이 회사는 CART요. CART 자가면역 세포 유전자 치료 기업인데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을 한다면 본인의 세포에서 이렇게 채취를 합니다. 네. 채취해서 약간 유전자 변형을 한 다음에 치료제를 만들어요. 그게 다시 또 본인한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부작용이 적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본인 세포로 치료제를 만드는 거니까 다른 제품들보다는 부작용이 적을 거고 또 치료율도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차세대 플랫폼 관련된 그 약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저는 올해 이 시장 이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이오라는 게 계속 그 트렌드가 계속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상장했을 때 에임드 바이오도 요 관련된 걸로 그 주목을 받았었고 앱클론이라는 회사도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기술력이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로 시장에서는 전평이 나 있습니다. 근데 왜 큐로셀이냐? 네. 큐로셀이 국내 1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호라는 타이틀을 먼저 땄어요. 네. 그러면 물론 1호라고 해서 무조건 기술력이 제일 좋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그 1호라는 타이틀하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 또 상업용으로 조금 더 빨리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조금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게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그 인발센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내 최초로 허가를 좀 받았고 특히 이제 혈액암이라든지 고형암 등 여러 가지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이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ART 기법이 여러 분야로 응용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돼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계약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어요. 주가도 역시 작년 여름부터 계속 우상향인데 이게 급등이 아니라 진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매수하기 힘들 정도의 패턴이고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채 안 됩니다. 근데 1조가 채 안 되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아닌가 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7만 원 열어놓고 있고요.
5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21선이죠. 21선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조정이 나와도 좀 분할 매수하면서 대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저평가 상태에 위치해 있는 큐롯을 되겠습니다.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5만 원 설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투탑은 밀려나는데 현대차는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8% 넘게 뛰어오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개인 입장에서 이 세 종목 중에 하나 정도는 뭔가 포트에 있어야 할 것 같고 밀리는 쪽을 사느냐 아니면 강한 쪽에 따라 붙느냐가 고민될 것 같거든요. 혹시 대표님께 솔루션을 주시자면 뭐가 더 괜찮아 보이세요? 제가 확실한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오, 너무 좋습니다. 네, 반반 무만이. 저런. 네. 별 수 없습니다. 같이 가야죠. 네. 현대차는 자동차 기업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나왔던 이제 투자 계획들이나 오늘 투자 계획들을 또 AI와 로봇 쪽으로 가겠다고 해서 또 금액을 까먹었습니다만, 네.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바로 브라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 바로 지원해주겠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얘기 비슷하게 했어요. 네. 그리고 이런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래도 지원한다 그러면은 또 나와서 이제 새만금 중심으로 해서 또 수소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까지 또 확대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 시작은 자동차로 시작했지만 이제 피지컬 AI와 또 에너지 이쪽과 함께 다 같이 확대되기 시작한다는 쪽의 흐름을 봤을 때 밸류를 계속 끌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네. 보게 되면 일단 반도체는 다 갖고 계실 거고 네. 자동차도 지금 현대차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올라가니까 무슨 이런 얘기 들이냐 그러면 네. 상대적으로 좀 덜 간 게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현대차 우선주요. 알겠습니다. 요게 좀 덜 갔습니다. 예. 네. 네. 반도체도 물론 포트에 담아두셔야겠고요. 현대차가 부담스러우시다면 현대차 우선주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혹시 이 의견과 동일하실까요? 아니면 조금 더 비중 실을 때가 있다고 보실까요? 그럼 당연히 동의하죠. 네. 무만이는 어떤 걸 무만이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사실은 어렵죠. 삼성을 사나 하이닉스 사나 둘 중에 하나만 사면 된다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게 반이고 반은 이제 현대차를 네. 사나 사실 기아를 사나 상관없다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현대차가 어쨌든 그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오는 거고 만약 현대차가 좀 부담되면 네.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도 있잖아요. 현대글로비스. 네, 현대글로비스도 충분히 이제는 고점을 더 뚫을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다라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좀 비싸다는 생각이 되면 전 지금도 싸지만 네. 현대글로비스도 나쁘지 않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는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부담되신다면 현대차 우선주 아니면 현대글로비스 눈여겨보시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구역 둘러봤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작전타임 60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통해 드리는 말씀, 주가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화요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딜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시작의 흐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